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흥정 감독님이 학생한테 체벌을 했다, 이런 걸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는 학생이 손흥정 감독님께 체벌을 받았고 전치 2주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를 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서울시 한 학교에 자문 변호사를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고 겪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 혹은 선생님들이, 일선의 교사분들이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 행위랑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다 아동학대로 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아동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아동한테 이렇게 체벌을 하는 행위겠죠. 그럼 체벌 중에 제일 약한 꿀밤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숙제를 안 한다고 꿀밤을 때린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고소가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반면에 꿀밤을 때린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학생이 좀 계속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학생한테 꿀밤을 이렇게 한 대 딱 줬나 봐요. 그거 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해칠 만한 그런 학대 행위가 아니다 라고 봐서 이 정도는 교육이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체벌 자체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좀 피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건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년퇴직이 1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남으신 상태인데 엄청 작고 마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만 14세고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키가 굉장히 크고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저 친구는 힘이 세다, 이런 평을 듣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학생을 A라고 하면은 우리 반에서 누가 A를 이길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A 학생이 이제 그거를 듣고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혼자서 방과 후에 교실에 이렇게 남아 있으셨는데 선생님이 있는 곳을 이렇게 탁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따졌나 봐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덩치가 큰 건장한 남학생이 이제 본인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오니까 좀 무서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이르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고 혼내신 거죠. 혼내시면 말로만 혼내시면 되는데 좀 그 학생이 다가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좀 밀치고 발로 차고 이런 행위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조금 몸싸움으로 살짝 번졌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학생이 결국은 선생님을 고소를 해서 선생님이 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죠. 당시 선생님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사실 먼저 대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섭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작고 여린 분이고 이제 학생은 굉장히 건장한 남학생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사실 많이 아프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유죄로 확정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요새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은 수사를 혼자 받으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원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때린 행위 자체가 있으면은 사실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데 초반에 사실 이런 경우는 CCTV가 있지 않고서는 진술만으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백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은 좀 손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재판 이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밤 한 대다 아니면 뭐 그거보단 셀 수도 있겠죠. 꿀밤 몇 대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검찰이나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형량을 낮춘 거고, 사실상 기소유예는 그 유죄의 취지지만 무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당장 벌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고유예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선고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무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도 벌금 400만 원의 집행유예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벌금을 내지는 않으신 사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때조차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사건들을 경험을 했을 때 고소를 당하신 선생님들의 자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세가 좀 있으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1, 2년밖에 앞두고 있지 않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20대부터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상 내 교직 생활 40년인데 마지막에 있었던 아동학대로 인해서 나의 지금까지의 교사 생활, 교직 생활이 전부 부정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훨씬 많고, 선생님을 통해서 뭐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 된 그런 학생들도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신고도 많이 되고 처벌도 많이 되는 추세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들도 재판 중에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이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학대다, 이제 학대행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게 학교 내에서 징계 처분을 할지언정 이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형사처벌은 국가가 이제 형벌권을 가동을 해서 그 사람을 벌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조차 이렇게 아주 작은 체벌조차 이렇게 다 형사 처벌하는 게 옳은가? 그래서 형사 처벌은 좀 낮추고 오히려 이렇게 학내 징계 같은 거를 좀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많이 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영상 같은 게 요새 이제 체벌 때문에 좀 다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을 가진 아들, 이렇게 큰 재능을 가진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사랑의 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체벌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체벌 수위가 워낙 높던 사회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반성적인 고려로 현재는 이제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형사 처벌하고 이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아동학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했던 내용하고 변호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셔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이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림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